아까는 두 분께서는 이미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진짜 쉬워. 봐봐. 자, 오늘은요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주사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주사위를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 36가지? 그렇죠. 주사위는 1, 2 해서 쭉 해가지고 6, 6이 나올 때까지 총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러잖아. 안녕. 근데 여기에서 1번 문제 합이 6일 확률. 2분의 1. 더해서 6이 돼야 됩니다. 또, 야, 반장. 성현했어. 떠든 놈들 다 적어. 토요일날 부르라니까. 알겠지? 그리고 토요일날 성현이 와서 출석 체크도 하고. 합이 6이 되는 경우는요. 5가지. 1, 5. 확률이잖아. 그 다음에 2, 4. 3, 3. 4, 2. 그러면 5, 1. 그래서 이때는 몇 가지예요? 5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확률을 찾아라. 그럼 어떠냐? 분모는 36.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 이게 답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뭐냐 하면 여기 전체 집합, 전체 경우의 수를 책에서 보면은요. 거기 노란색 부분으로 NS라고 했습니다. 전체 집합. 공간으로 뭐 스페이스를 해가지고 S로 쓴대.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 중에 첫 번째다 해서 보통 이런 걸 우리는 첫 번째 사건 해가지고 NA 이렇게 불러주거든.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앞으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는 하는 건 두 가지야. 전체 경우의 수를 찾아요. 그 다음에 뭘 찾아요? A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요. 그래서 끝내요. 그러니까 이 확률은 어떠냐 하면 1단원에서 배웠던 우리 경우의 수 찾기 있잖아. 요것만 잘하면 된다. 경우의 수. 그래서 1단원이 중요하다. 경우의 수 찾기. 그런데 그 경우의 수 찾기도 사실은 대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뭐 배웠던 순열 조합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로 그냥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세 가지 확률이 있어.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수학적 확률. 직접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통계적 확률. 진짜로 통계를 내보는데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 직접 통계를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책에 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 5번 중 3번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5분의 3이라는 통계적 확률을 갖는다. 그냥 문제에서 알려줘. 통계적 확률도. 그 다음엔 기하학적 확률. 넓이야 넓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이렇게 다트 판이 있는데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알고 봤더니 4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 요 안에 관역에다가 다트를 맞추면 조퇴증을 하나씩 받을 수 있어요. 못 맞춘 사람은 숙제 100문제 플러스. 해볼만 하잖아. 자, 그러면 이 게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이게 기하학적 확률인데 그러면 이 기하학적 확률은 결국 뭘로 계산하게? 전체 넓이 분의 요 부분의 넓이. 그렇지. 넓이 분의 넓이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한다는 건
전체 경우의 수와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각각 찾아준다야. 그게 이제 기본이야,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봐봐. 합이 우리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합이 6인 집합 A라는 집합 원소를 찾아주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니? 원소 나열 법으로. 1호 2, 4. 그렇죠. 요거를 이제 원소들을 여기다가 쭉 넣어주겠죠. 그죠. 그런데 이 확률에서는 이런 집합 대신에 무슨 말을 어떤 말을 쓰느냐면 사건이라는 말을 써. 사건. 사고를 쳤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지금 일단 4번을 한번 봐볼까? 확률의 기본 성질. 우리가 수학에서 성질이라는 건 성질이라고 쓰고 공식이라고 있죠. 근데 여기는 뭐 특별한 외울 공식도 없어. 여기서 한번 봐봐봐.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이런 거라고 집합으로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면 됩니다. 집합으로.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을 S라고 불러. 여기에 원소가 1, 2, 3,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A라는 뜰채가 있어. A라는 뜰채. A라는 뜰채를 가지고 물고기를 떠. 예를 들면 이게 1번부터 6번까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봐. 물고기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뜰채를 가지고 뜨는데 만약에 뜰채로 A로 이렇게 딱 찬영이가 떴네. 그러면 물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 그러면 이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이냐? A가 일어날 확률은 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6분의 빵 해서 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느냐? 집합에서 빵이면 원소가 없으면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 여기서는 우리가 공사건. 자, 그 다음에 성현이가 있습니다. 성현이가 B라는 뜰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성현이는 물고기 1번부터 6번까지 한꺼번에 다 잡은 거죠. 그러면 B의 확률은 몇이 되죠? 6분의 6이 되고 확률은 1이 되겠죠. 이거를 전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어떠냐?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몇이겠어? 0. 반드시 일어나면 1. 이렇게 우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은 최소가 0이고 최대가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 이제 보면은 표본 공간 S의 어떤 시행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어떤 사건의 확률은 최소가 0이고 최대가 1이다. 그런데 최소 0처럼 절대 안 일어나면 원래는 집합에서는 공집합. 맞죠? 전체면은 전체 집합. 그런데 우리 여기 글씨로 조그맣게 써있죠? 이걸 반드시 일어나면 전체 집합의 앞글자 전사건.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공집합의 앞글자 공사건이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건 이것만 붙여주면 되는데 사건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쪽으로 한번 넘겨서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넘겨요. 어머나 넘겨요. 어머나 51쪽까지 넘겨요. 이거 진짜예요? 빨리 해주시려고. 이게 진짜 선생님 기하적 확률 있는데요 왼쪽에. 문제를 안 풀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확률을 뭐랑 연결하면 되느냐? 집합이랑 연결을 하면 돼요. 집합. 그래서 집합이랑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면 항상 생각은 해. 이거 집합이랑 같은 거야.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용을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야. 자, 51쪽을 한번 봐주세요. 51쪽에서 갑자기 이런 공식이
생각이 납니다. 전체 집합이 있었습니다. 전체 집합. 그런데 전체 집합을 이제 우리는 S라고 쓰겠습니다. S 자, A라는 집합이 있었고요. B가 있었어. B라는 집합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1, 2, 3, 4, 5, 6, 7, 8이 있습니다. 예.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8개요. 8개입니다. A의 원소의 개수는요? 4개요. B의 원소의 개수는요? 3개요. 왜 이렇게 야 하나 더 써. 여기 9가 있어. 4개요. 9개 4개입니다. 네. 그 다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하나요. 하나요. 그러면 이걸 보고 갑자기 이게 지워졌어. 이걸 보고 우리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하죠. 그러면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였죠.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뭐 예를 들면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어. 그 중에서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그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요. 약분하지 말아주세요. A가 일어날 확률은 9분의 3이죠. 근데 9개 중에 3개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은요. 9분의 4죠.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그렇죠. 9분의 1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이제 갑자기 지워졌어.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을 찾아주세요 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원소의 개수에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원소의 개수에다가 분모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서는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쭉 양변에 이렇게 나누어 주면, 그러면 이게 바로 뭘로 바뀌어 버리느냐? 원소의 개수가 확률 P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그것이 그거. N이 P고 P가 N이야. 공식 외울 때는. 그러면 P A 합집합 B는 뭐가 될까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이게 원래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원소의 개수죠. 네. 이 식을 뭐라고 하느냐? 확률의 덧셈 정리. 이걸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불러. 뺄셈 정리는 없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불러주는데, 여기에 덧셈 정리에서 두 번째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4번이 야 나 집에 갈래 하고 가버린 거야. 잊었네. 나 집에 갈래. 그러면 공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통되는 게 이렇게 없을 때, 그냥 더하는. 공통되는 게 없을 때 우리가 집합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느냐? 서로 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 같이 정리할 텐데, 이걸 우리가 확률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배반 사건.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줍니다.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배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확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 합집합 B의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까? PA와 그렇죠. PB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 확률의 덧셈 정리.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걸 뭘로? 확률로 바꿔준 거야. 원소의 개수에서 확률로 바꾸려면 분모에 뭐로 나눠주면 돼? 전체 원소의 개수. 이걸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다고 해. 그렇게 불러준다. 그 다음에 여 사건. 뭐 같아? 여 집합. 여집합이 여사건. 여집합이 여사건이야. N을 A로만 바꾼 거야. 아니, N을 P로만 바꾼 거야. N을 P로만. 자, 그래서
또 근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냐?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거기 용어가 이상하다. 그거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42쪽을 날려먹었습니다. 와. 왠지 아까 42쪽 했는데. 자, 이제 42쪽을 봐주세요. 이거 메인 요리 먹고 피타이죠. 이제 42쪽은 여러분이 집합과 확률에서 이제 용어를 어떻게 쓰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야. 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42쪽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2쪽에서 시행이라는 말과 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시행에서 한번 읽어보면 같은 조건에서 여러분을 반복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이게 뭔 말이냐? 별거 없고 그냥 우리가 주사위 던지기, 뭐 경우의 수 찾기 그거 자체를 시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어떤 시행의 결과로 나오는 걸 이제 거기서 보면 그 2번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앞으로 불러줄 겁니다. 확률에서는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 그 다음에 거기 3번에서 보면 반드시 일어난다. 무슨 사건? 전사건. 절대 안 일어난다. 공사건. 그리고 공사건을 공집합이랑 똑같은데 기호로도 똑같이 쓰는 거야. 기호로도 똑같이 공집합 기호를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거기 어디를 밑줄 그어주느냐 하면 3번 밑에 예 있죠. 예에서 쭉 가다 보면 중간에 쉼표 다음에 3번에 예에서 3번 밑에 예에서 중간에 쉼표 다음에 근원 사건은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데 있죠. 거기에 밑줄 좀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이 원소 1, 2, 3, 4, 5다. 5, 6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사위 1부터 6까지 원소 있잖아요. 그러면 근원 사건이라는 건 원소 한 개로만 이루어진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소 한 개로만 이루어진 집합. 무조건 근원 사건은 원소 한 개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근원 사건의 개수는 원소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아. 원소의 개수. 그냥 그렇게 외우면 돼. OX로 물어보거든. OX로 물어볼 때 근원 사건 그러면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집합, 사건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만 하나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합집합 있었죠. 합집합을 그래 합사건. 그 다음에 교집합 있었죠. 교집합을 곱사건. 교집합은 곱사건이. 그 다음에 서로소는 배반사건. 그 다음에 여집합은 여사건.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부분 간단하지. 사건이라고 붙이기만 하면 돼. 응?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요거 있죠. 요거 배반사건. 배반사건 있죠. 배반사건. 요 배반사건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배반 사건을 조심해야 돼. 알겠니? 왜냐하면 배반 사건이 나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독립과 종속이라는 말이 있어. 나중에 나오는데 그거랑 막 헷갈려 학생들이. 독립, 종속, 배반 막 이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반 사건, 독립, 종속이랑 구분해야 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예. 자, 필수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는 게 제일 빠르죠. 어? 빼는 게 제일 빠르죠. 그냥 풀면 돼. 풀면 다 나와. 필수 예제 1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A와 배반 사건. A와 배반 사건은 뭐냐? A와 서로소인 부분집합. A와 서로소인 부분집합. 거기 배반 사건 사건이니까 집합이야 집합. 사건이랑 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사건이랑 집합이랑. 예.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보면 주사위니까 전체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1, 2, 3, 4, 5, 6이 있어. 그런데 A가 뭐냐? A가 2, 3, 5 2, 3, 5 그러면 지금 A랑 배반 사건이 되려면 A랑 어떤 집합이랑 교집합을 해가지고 공집합이 돼야 되겠지? 예. 그런데 A랑 교집합을 해서 공집합을 되는 가장 큰 놈이 누구냐? A 여집합이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집합은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을 찾으면 돼. 와. A 여집합의 부분집합.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A랑 다 배반 사건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 여집합이 누가 있습니까? 146. 1하고 4하고 6이 있죠. 예. 그래서 1, 4, 6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승이죠. 그래서 8개가 나오는 거야.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여집합의 부분집합 되면 되겠습니다. 민환이. 선생님. 이좀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네? 아. 46쪽입니다. 46개 편하는데 넘어갑니다 하셔가지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2번 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거기서 뭘 찾느냐? 전체 집합. 그렇죠. 6 곱하기 6 해서 36까지죠. 이제 경우의 수 찾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찾는 거야. 확률에서는. 자, 1번 보겠습니다. 예. 1번 합이 합이 8. 8. 그러면 2, 6 6. 에서 점점점점점 해서 6, 2까지 있죠.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직접 나열해서 찾을 때는 안 빼먹어야 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는 점점 키우고 하나는 점점 줄이고 이러면서. 그래서 경우의 수는 손가락으로 셉니다. 2, 3, 4, 5, 6. 몇 가지? 11가지면 어떡해? 어? 11가지면 어떻게 달가락써야지. 그때는 11가지면 원래 이렇게 하잖아. 5개 하고 접고 5개 하고 접고 하나. 오. 잘하실 것 같아요. 오.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30개면 어떡해요? 그때는 이제 발가락 접고 있어야지 나오지. 시험 볼 때. 그래서 5가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36분의 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곱이 홀수일 확률. 자, 그러면 여기서 곱이 홀수일 확률을 우리가 두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곱이 홀수다.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곱은 홀홀이 있고 홀홀. 홀짝이 있고 홀짝.
짝홀이 있고 짝짝. 짝짝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곱하기에서는 짝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결과는 짝수가 되죠. 그래서 홀이니까 3 곱하기 3 해서 9가지 이렇게 찾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36분의 9 이렇게 찾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경우의 수끼리 더하는 합의 법칙이 있고 경우의 수끼리 곱하는 곱의 법칙이 있잖아요. 합의 법칙이면 경우의 수끼리 더하면 확률끼리도 더해. 경우의 수끼리 곱하면 확률끼리도 곱해. 그럼 답이 똑같아. 그래서 지금 곱이 홀수일 확률을 찾아라.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도 홀수이고 홀수일 확률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이죠. 두 번째 주사위도 홀수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었죠. 네. 이고 그리고 모두 동시에 쉼표만. 갑자기 생각나지 않냐? 이고 그리고 모두 동시에 쉼표만 교집합 곱하고 곱하고. 또는 이거나 합집합. 합집합. 더하기. 그러잖아. 더하고. 그런 것처럼 어떠냐? 이고 그리고 모두 동시에로 연결되면 확률끼리도 곱하고 곱하고. 또는 이거나면 확률끼리도 더하고. 더하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합사건, 합사건. 곱사건이라고 부르죠. 똑같아. 그러니까 합집합이면 경우의 수에서 이게 합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 엄청나게 유기적이네. A가 A고 이고 그리고 모두 동시에면 곱의 법칙. 그러면 곱사건, 확률끼리 또는 경우의 수끼리 곱하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문제로 가면 됩니다. 자, A, B, C, D 5명이 있다. 5명이 있습니다. 일렬로 설 때 수열이죠. 일렬로 설 때니까 그렇죠. 5팩이죠. 3번에 A, B, C, D, E가 있습니다. A, B, C, D가 있죠. 자, 그런데 1번 문제에서 일렬로 쓴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팩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A, B가 이웃은 묶어서 어때요? A, B가 이웃 묶어서 하나로 보죠. 100. 그래서 그렇죠. 4팩 곱하기 2죠. 4팩토리알 곱하기 자기들끼리 순서. 뭐 2팩이라고 써주잖아. 의미상으로니. 그래서 확률을 찾아라. 그러면 분모는 전체 경우의 수 5팩. 분자는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약분은 팩토리알은 큰 거랑 약분하죠. 네. 그래서 5분의 2 5분의 2. 이렇게 우리가 답을 민환이 잘한 것 같다. 너 진짜 오감한 친구구나. 잘 돼요? 난 일어나야 돼. 자, 2번 보겠습니다. 3번에 2번. 원타. 원탁에 둘러앉을 때. 자, 그러니까 원탁에 둘러앉을 때. 그러면 전체 경우는 5팩을 5로 나누죠. 4팩토리알입니다. n-1 팩토리알.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그러면 원탁에 A, B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떠냐? A, B를 제외하죠. 그래서 C, D, E를 배열을 하고 3팩토리알 나누기 3 하고 사이에 끼워 넣죠. 그래서 답을 찾는다. 그러면 이게 몇이야 이거? 2 곱하기 12요. 12. 그럼 확률은 24분의 12. 이렇게 답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 찾기, 경우의 수 찾기인데 전체 집합,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를 찾는 걸 한 번씩 하는 거다잉. 민규야, 뭐해?
부는 건 아니지? 빨리 분식해서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찬주 남아. 짝꿍이. 자, 4번 보겠습니다. 배구공, 농구공, 축구공이 들어있는 통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자, 여기서 봅시다. 배구공 배구공. 몇 개? 네,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 해서 합계는 몇 개 있습니까? 12개. 12개.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12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3개. 3개. 그러니까 12. 분모는 12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거죠. 순서는 없는 거지, 깨느니까. 220. 그 다음에 분자는 모두 축구공이니까 축구공 중에서 5개. 3개를 아, 세 개. 꺼내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답이죠. 22개. 자, 2번은 12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거죠. 네. 그런데 농구공이 몇 개 나와버려야 돼요? 2개요. 농구공 중에서 2개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가 나오면 되겠죠. 예. 48. 근데 뭐 계산할 필요는 없지. 봐봐, 느낌적인 느낌으로 목표가 허황된 건 아니잖아. 뭐가? 알겠죠? 아까 우리 목표 아, 2시간 동안. 49년요. 아, 그렇죠. 49 아니에요? 현대적 확률까지. 그러니까 그 제일 잘해야 되는 건 경우의 수 찾기를 계속 연습해야 돼. 자, 5번 보겠습니다. 뭐 TV? 동계적 확률.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1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흰, 검, 개, 11개 합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 거기 다시 넣는 시행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무한리필. 이게 다시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져. 다시 넣느냐 다시 넣지 않느냐.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자, 거기 이제 또 밑줄 11번에 2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그 밑줄. 그게 바로 뭐냐? 통계적 확률이야. 11번 중 11번에 2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그러니까 2개가 모두 흰 공, 모두 흰 공인 사건을 우리가 A라는 사건이라고 부른다면, 실제로 A의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11분의 2다.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알려줘. 직접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통계적 확률이 더 쉬워. 계산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확률값 자체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그래서 물어보겠죠. 뭘 물어보느냐? 야, 그러면 흰 공 몇 개였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흰 공 몇 개였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확률,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고 여기가 수학적 확률이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실제로 이제 총 공은 몇 개 있습니까? 11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겠습니까? 2개를 꺼내겠죠. 그런데 2개가 모두 어떤 공? 흰공 중에 그래서 흰 공 중에서 2개. 2개를 꺼내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11분의. 그러면 여기 분모에 2팩은 약분 되겠죠. 네. 그래서 11분의 2와 11 곱하기 10 x가로 x-1이 같겠죠? 예. 2팩은 약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분해서 x가로 x-1이 20. 그러면 우리가 이 확률과 통계나 여기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어땠었냐면 이런 부분을 전개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값이 자연수일 거 아니야. 오히려 숫자를 가지고 거꾸로 이제 조합을 해봤죠. 5 곱하기 4 이런 건.
이게 나중에 막 3개, 4개 곱하면 n차 방정식 되면 전개해서 풀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히려 숫자를 가지고 이 조합에 맞춘다. 다음 또 가도 될까요? 아니 뭐 기하적 확률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이미 기한사. 자, 기하적 확률 50쪽을 보겠습니다. 밑에 예문을 봐주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 3, 4래. 색칠한 부분의 맞을 확률. 전체 넓이는 반지름 몇? 16? 그러죠. 4짜리라 하니까 16파이분의 색칠한 부분은 9파이 빼기 4파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5. 민원어